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박사TV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앞두고 한반도를 강타할 강력한 한파와 폭설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하하고 있으며 서해상에는 눈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영하 15도를 넘는 강추위와 함께 중부지방에 30cm 이상의 폭설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서는 벌써 한파특보 예비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이번 한파는 얼마나 강할까요? 그리고 어떤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까요? 지난 10년간의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 수치 예보 모델을 종합해서 지금부터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중국 내몽골 지역의 중심기압 1040헥토파스칼의 강력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기압은 전형적인 시베리아 기단으로 매우 이대조간 청거렁맨 정형적이 차갑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입니다. 시베리아 기단이란 무엇일까요? 시베리아 지역은 겨울철 태양 고도가 낮고 일조 시간이 짧아서 지표면이 충분히 데워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눈으로 덮여 있어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이 반사됩니다. 이렇게 차가워진 지표면 위에 공기가 냉각돼 밀도가 높아지고 무거워진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고기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기압을 한랭 고기압 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 고기압의 세력 범위가 매우 넓어서 바이칼 호수에서 만주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고기압의 크기를 보면 동서로 약 3,000km, 남북으로 약 2,000km에 달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고기압이 형성되면 그 영향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고기압에서 불어나오는 북서풍이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기압에서는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갑니다. 이것을 고기압의 발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서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층 1,500m 고도인 850헥토파스칼 기온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850헥토파스칼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압은 높이에 따라 낮아지는데 지상이 1000칼로 보겠습니다. 헥토파스칼이라면 약 1500m 상공은 850헥토파스칼 정도가 됩니다. 기상학에서는 이 850헥토파스칼 고도의 기온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고도의 기온이 지상 날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 지역에 영하 12도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한기가 남하하면서 내일부터는 중부지방까지 모레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850헥토파스칼에서 영하 6도는 지상에서 영상 3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지에 눈이 내리는 기준 온도입니다. 왜 영상 3도가 기준일까요?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주변 공기로부터 열을 흡수합니다. 이 과정을 승화라고 하는데 고체인 눈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할 때 열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지상 기온이 영상 3도까지는 눈이 녹지 않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4도가 넘어가면 눈이 녹아서 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850헥토파스칼에서 영하 12도 선이 내려오면 지상 기온은 영하 3도 정도가 되어 눈이 녹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영하 12도 선이 중부지방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지역도 본격적인 시범하였습니다. 적설이 예상됩니다. 서해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면 온도는 현재 섭씨 10도에서 12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임에도 서해 수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해는 수심이 얕고 황해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난류는 제주도 남쪽에서 서해로 흘러들어오는 따뜻한 해류로 서해 중부 해상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상공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다와 찬 공기가 만나면 해기차 현상이 발생합니다. 해기차란 바다와 대기의 온도 차이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해수면 온도에서 850헥토파스칼 기온을 뺀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기차가 15도 이상이 되면 강한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현재 서해 수온이 12도이고 상공 기온이 영하 10도라면 해기차는 22도가 됩니다. 이 정도 온도 차이면 매우 강한 대류가 발생해서 눈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대류가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따뜻한 바다 위에 공기가 가열돼 밀도가 낮아지고 위로 상승합니다. 상승한 공기는 상공의 찬 공기와 만나 냉각되면서 수증기가 응결돼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응결열이 방출되면서 공기가 더욱 상승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정난운 형태의 눈구름이 발달합니다. 현재 서해 중부 해상에서 이미 줄무늬 구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줄무늬 구름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형성되는 대류 구름으로 클라우드 스트리트라고도 부릅니다. 바람미 줄무늬 구름은 방향과 평행하게 길게 늘어선 구름띠가 마치 거리의 가로수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줄무늬 구름은 육지에 상륙하면 국지적으로 강한 눈을 뿌리게 됩니다. 특히 해안선과 수직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가장 많은 눈이 내립니다. 지금은 북서풍이 불고 있어서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를 보시면 등압선이 남북 방향으로 좁게 모여 있습니다. 등압선이란 같은 기압을 가진 지점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등압선 간격이 좁다는 것은 짧은 거리 안의 기압 변화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기압 경도가 크다고 표현합니다. 기압 경도가 크면 왜 바람이 강하게 불까요?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기압 차이가 클수록 공기가 이동하려는 힘이 강해지고 따라서 바람도 세게 뉩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빠르게 충경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으며 내일부터는 초속 20m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20m는 시속으로 환산하면 72km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걷기가 힘들고 간판이나 가로수가 흔들립니다. 특히 주목할 곳은 동해안의 동풍 수렴대입니다. 백두대간을 넘어온 서풍이 동해안에서 동풍과 만나는 지점이 바로 동풍 수렴대입니다. 수렴대란 서로 다른 방향의 바람이 만나는 곳을 말합니다. 바람이 수렴하면 공기가 모이고 모인 공기는 위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한 공기는 냉각되면서 수증기가 응결돼 구름을 만들고 비나 눈을 내립니다. 이것을 강제 상승이라고 합니다. 동풍 수렴대에서는 이러한 강제 상승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집중됩니다. 이번 한파를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말 한파 때는 850 헥토파스칼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갔고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12월 한파 때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한파 경보가 발령됐고 광주와 대구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 한파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영하 20도 안팎의 극한 추위가 닥쳤고 강원도 산간에는 적설량이 100cm를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도 눈이 30cm 이상 쌓여서 한라산, 진입로가 통제됐습니다. 이번 한파는 그 중간 정도의 강도로 예상되지만 폭설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의 해기차 눈과 영동 지역의 동풍 강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겨울이 유난히 추운 이유는 라니냐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니냐는 적도 태평양 동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제트, 기류가 평소보다 남쪽으로 내려오고 이로 인해 시베리아 고기압이 더욱 강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올해는 2023년부터 지속된 라니냐가 약화됐다가 다시 강화되는 단계에 있어서 겨울 날씨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NOAA는 라니냐가 올겨울 내내 지속될 가능성을 70%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날짜별 상세 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북한 지역에 위치한 영하 6도선이 오후부터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에는 서울, 경기, 북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이 충청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 유입되면서 오후 늦게부터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 5cm에서 10cm, 전북 서해안 3cm에서 7cm입니다. 오늘 밤 서울 기온은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상 1도로 예상됩니다. 바람은 서해안 지역에서 초속 8m에서 12m의 북서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12월 30일 화요일 새해 전날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한기가 중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850 헥토파스칼 기온이 중부지방에서 영하 12도까지 내려가고 지상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1도, 대전 영하 5도로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상의 해기차 눈구름이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 날입니다. 충청 내륙과 전북 내륙까지 눈구름이 깊숙이 유입되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남 북부 지역인 아산, 천안 예산 지역과 전북 동부, 산간인 무주, 장수 진안 지역에는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북부 내륙 10cm에서 20cm, 전북 동부 산간 15cm에서 30cm입니다. 전북 동부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을 주목해야 합니다. 동풍 수렴대가 형성되면서 강릉 동해 삼척 지역에 동풍 강수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동풍 강수란 동해상에서 불어오는 습한 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혀 상승하면서 만들어지는 비나 눈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매우 국지적이고 집중적이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을 뿌립니다. 강릉과 동해 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20cm에서 50cm입니다. 산간 지역은 60cm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대설 경보 기준인 신적설 20cm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초속 15m에서 20m의 강풍이 불어 순간 풍속이 초속 25m를 넘을 수 있습니다. 동해안은 초속 18m에서 23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강풍특보가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발효될 것입니다.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강풍경보는 21m/s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해상은 물결이 3m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경보가 전 해상에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수요일입니다. 한파가 절정에 달하는 날입니다. 850헥토파스칼 영하 10이 도선이 남부 지방까지 남하하면서 전국이 강추위에 들어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춘천 영하 15도,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7도, 광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져 평년보다 7도에서 8도 낮겠습니다. 제주 한라산 영실과 윗세오름 지역에는 눈이 10cm에서 20cm 쌓이면서 설경을 고는 이룰 것 같습니다.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공개습니다. 낮을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풍속 1m마다 체감온도가 1도씩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기온 영하 12도에 풍속 초속 10m라면 체감 온도는 영하 22도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추위면 노출된 피부가 10분 이내에 동상에 걸릴 수 있으므로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 코, 손가락, 발가락 등 말단 부위는 특히 동상에 취약하니 모자와 장갑, 두꺼운 양말을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눈은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 울릉도 독도는 오후까지도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울릉도 독도는 한기가 동해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계속 유입되어 추가로 10cm에서 20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울릉도는 총 적설량이 60cm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도 주민분들께서는 제설 장비를 미리 준비하시고 고립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어 서해안과 동해안 모두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지속되겠습니다.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으면서 막지만 매우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 영하 13도, 철원과 파주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륙분지 지형인 대관령과 진부령 일대는 복사 냉각으로 영하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복사 냉각이란 밤사이 지표면에서 열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눈은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고 강원 영동 일부 지역에서만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조금씩 약해져서 초속 5m에서 10m 정도가 되겠습니다.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고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를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한파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대전 영하 7도로 전날보다 2도에서 3도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상 1도, 대전 영상 3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바람도 약해져 체감상으로는 한결 포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만 아침 복사, 냉각으로 인해 내륙 지역은 여전히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1월 4일 토요일과 5일 일요일입니다. 주말 동안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에서 영하 5도 낮, 기온 영상 3도에서 영상 5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영상 7도에서 9도까지 오르면서 한풀 꺾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벽과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하니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파와 폭설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 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노면 결빙과 적설로 인한 통행 장애가 예상됩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북 산간도로는 가시거리 확보가 어렵고 길이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영동 고속도로와 동해 고속도로는 강풍과 폭설로 인해 임시 통제될 수 없게 또 횡풍에 의한 차량 전복 사고도 우려되므로 대형 차량과 경차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관령 구간과 진부령 구간은 적설과 블랙 아이스로 인해 매우 위험합니다. 블랙 아이스란 도로 표면에 얇게 얼어붙은 투명한 얼음층으로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그늘진 터널 출입구와 교량 위에서 자주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교통도 영향을 받겠습니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제설 작업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양양공항과 포항공항은 강풍으로 결항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 노선도 기상 악화로 일부 결항이나 회항이 예상되니 미리 항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상교통은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여객선 운항이 대부분 통제될 것으로 서해 연안 여객선과 남해 연안 여객선, 울릉도 독도 여객선은 30일부터 2일까지 운항 중단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농업과 축산업도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충남과 전북의 비닐하우스는 폭설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적설량이 20cm를 넘으면 노후 비닐하우스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시설 원예농가는 미리 보강제를 설치하고 제설 작업을 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 지붕의 눈을 수시로 털어내고 난방 시설을 점검해서 작물이 동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사도 단열을 강화하고 가축 동사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닭과 돼지는 영하 10도 이하에서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난방 시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축사 내부 온도는 최소 영상 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환기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 동파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이 얼어 터질 수 있습니다. 계량기 보호함에 헌옷이나 스티로폼을 넣어 보온하고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 배관도 부동액을 점검하고 겨울철 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빈집이나 별장은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설정하거나 배관 내부의 물을 완전히 빼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급격한 기온 하강은 심혈관 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새벽 운동을 삼가고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는 모자와 목도리 장갑을 꼭 착용하고 얼굴도 마스크나 스카프로 가려야 합니다. 갑자기 찬 공기를 들이마시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장시간 외부 활동을 피하는 극도가 심히 이런 둔저 채로 이것이 좋습니다. 다음 주 날씨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1월 6일 월요일부터는 서쪽에서 다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서울 낮 기온이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월 7일 화요일과 8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면 비가 되고 영하권에 머물면 눈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중부지방은 눈 남부, 지방은 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GPS 모델과 ECMWF 모델, JM의 이 모델을 종합해보면 1월 7일 저녁부터 1월 8일 새벽 사이에 강수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중부지방의 예상 적설량은 3cm에서 8cm 정도입니다. 1월 9일 목요일부터는 다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추워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주만큼 강한 한파는 아니고 평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1월 중순 전체적으로는 한파와 폭설이 반복되는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니냐 영향으로 시베리아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이 교대로 통과하면서 기온 변동이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3일에서 4일 정도 춥다가 2일에서 3일 정도 포근한 날씨가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장기 전망을 보면 올해 겨울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추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월 하순과 2월 초에 또 한 차례 강한 한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1월 하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도에서 2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라니냐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여서 2월 중순 이후에는 추위가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3월에는 이른 봄 날씨가 찾아오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 개화 시기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빠를 것으로 국민고 연기의 천우의 전공과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강한 한파와 폭설이 동반되는 매우 위험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12월 30일과 1월 1일 이틀간이 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 지방과 강원 영동은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전국적으로 한파 피해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으시고 장갑과 모자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귀와 코, 손가락, 발가락 등 말단 부위는 동상 위험이 높으니 충분히 보온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실 때는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하고 감속 겐데를 운전하셔야 합니다. 급제동은 절대 금물이며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을 미리 장착하시고 부동액과 워셔액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 동파 예방에도 신경 쓰시고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은 지자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운영하시는 농가는 시설 보강과 제설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한파 대비 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니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날씨는 계속 변할 수 있으니 수시로 기상청 예보를 확인하시고 기상특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와 KMA 날씨 앱을 활용하시면 실시간으로 기상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찾아온 혹독한 추위지만 철저히 대비하면 안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하고 안전한 연말 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월 첫째 주 상세 날씨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소박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